지난 주말 홍성에서 김태균 야구 캠프 국제 교류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류전에는 한미일 세 나라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홍성군은 야구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휴가를 나온 군인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대술면에서 공주시 정안면까지 연결하는 2차로 도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도로가 개통하면 이동 시간이 기존 55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성의 야구 꿈나무들이 계속 방문하면서 지역 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주 전 김태균 야구 캠프에 이어 지난주에는 한미일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전이 열렸는데요. 홍성군은 야구 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야구 인프라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자가 친 공이 수비수를 뚫고 외야로 빠져나가 안타가 됩니다. 추운 날씨 속 펼쳐진 경기지만 유소년 선수들의 열정이 추위를 녹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김태균 야구 캠프 국제교류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참가한 일본에 더해 미국 팀이 참가하면서 한미일 세 나라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유소년 야구단이 네프의 야구장에서 교류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 교류전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야구의 성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팀의 선수들은 지난 10월 열린 김태균 야구 캠프에서 선발된 19명의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야구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국제교류전에도 참가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해마다 김태균 해설위원과 유소년 야구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대회를 열면서 유소년 야구의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홍성이 유소년 야구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홍성군의 최종 목표는 야구도시. 이를 위해 KBO 정식 규격을 갖춘 야구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6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상반기까지 야구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새 야구장이 조성되면 프로야구팀 전지훈련과 대회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대한민국 유소년 야구의 중심이자 전국이 찾는 스포츠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야구 불모지로 불리는 충남에서 야구도시 도전에 나선 홍성군. 해를 거듭할수록 야구도시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를 이끌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공주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4일 새벽 2시 45분쯤 공주시 금흥동의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승자인 B씨도 크게 다쳐 의식이 떨어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통근버스에는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을 고려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대술면에서 공주시 정안면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2차선 도로 신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내포신도시 정안-RC 연결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대술면 지방도 618호선과 공주 정안면 지방도 604호선을 연결하는 2차로 도로 사업입니다. 해당 도로 개통 시 예산 대술면에서 공주 정안면까지 소요 시간은 기존 55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됩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승격 지원금 명목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50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한 충남 아산FC 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지난달 31일 충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도는 2023년 당시 도의회를 통과한 동의안을 근거로 2024년부터 연간 30억 원의 승격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8년까지였는데요. K리그2인 충남 아산FC는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K리그1 승격을 위해 선수를 대거 영입하며 지출 규모가 커진 반면 수입은 경기 불황 등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9월 기준 운영비는 121억 원이지만 수입은 98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충남 아산FC는 지난달 16일 SNS를 통해 선수단 임금 미지급 예고를 공식화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아산시는 시급성을 고려해 예비비 27억 원 긴급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충남 아산FC는 올해 남은 2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부 리그 14개 팀 중 9위를 확정, 1부 리그 승격이 좌절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서울 은평을 김우영 국회의원과 만났습니다. 국정감사 뒷이야기부터 남은 현안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조합감사 끝으로 이제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정훈 의원하고의 그 무슨 대립인 것처럼 비춰진 문제. 이제 그거는 뭐 단적으로 국회가 여야 간의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두 개의 축,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또 내란을 통해서 권력을 다시 내려놓고 야당으로 돌아간 국민의힘. 근데 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성찰의 자세가 1도 없고 지속적으로 그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또 현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우리 정치의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걸림돌인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 자체도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지금 우리 케이블 방송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요즘 뉴미디어, OTT 등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방송 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 내란과 연계된 세력들이 성찰과 뭐 물러난다거나 이런 자세가 없이 마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좀 질타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당미통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국정감사이기도 했잖아요.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뉴미디어 유튜브로 가면서 사이버 레카라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가짜 뉴스를 제공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이런 게 우리를 정서적으로 극단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짜 조작 정보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사안입니다. 방송을 시청자의 눈과 귀가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로 악용했던 그런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보다 시청자 주권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향후에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 시장은 구글과 같이 또 넷플릭스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의 망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세금을 잘 안 내요. 망 사용료 제대로 안 내고 있고 법인세도 네이버나 우리 국내 포털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특혜를 가져가죠.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유선 방송이나 지역 케이블들이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발전 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못 다룬 부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속 좀 살펴보실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 미디어 환경, 아까 얘기했듯이 OTT, 그다음에 인터넷망, 디지털망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보들은 권장하고 촉구해야 되겠지만 가짜 뉴스, 또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개인의 명예 실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또 동시에 엄청 또 해로운 극단성이랄까, 개인의 정보나 명예훼손이랄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권장할 건 권장하고 규제할 건 규제하는 그런 종합적인 인공지능 또 알고리즘 대처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행정통합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토론회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성일종 의원은 지난 9월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국내 복귀 기업과 수도권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 내 제중기업인 단체를 방문해 국내 복귀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충남도 시군 합동 기업 유치 설명회에 참가해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서산시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대산 그린 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의 입지 장점과 기업 지원 제도 등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7년까지 수도권 인접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홍성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유공지자체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홍성군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과 맞춤형 활성화 행사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을 적극 수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과 시장,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출입이 통제됐던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3존산의 관람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마해열의 3존산 관리사무소 주변 석축이 유실되고 계단과 진입로 교량 지대석이 훼손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서산시는 관리사무소 주변 안발에 낙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집중호우 직후부터 3존상 일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계단 보수와 교량 지대석 보강 등 긴급 복구를 추진했으며 지난 1일 복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산시는 마해열의 3존상 주변 안발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석 방지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진 삽교천에서 열린 드론 라이트쇼에 관광객 7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열린 드론 라이트쇼의 방문객이 70만 명을 넘어서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15일 홍성 백반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올해 1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15일부터 이틀간 광천 문화시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축제장에선 홍성의 로컬 식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백반을 주제로 광천 새우젓과 김 등을 활용한 백반 레시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홍성 백반 페스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홍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